써져 있는, 아직 안 써져 있는데 스마트스 프로라고 하는 이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한 10분에서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 길게 얘기해서 30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기술적인 얘기가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1시간 반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야 될지 약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마 이 스마트스 프로를 그 대표님 통해가지고 작년 말인가요? 신대방동 그게 한번 좀 비슷한, 이거보다 규모는 컸었는데 한번 그때 그 스마트스 프로를 한번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성능검사를 다니고 있지만 원래 제 고등학교 때 꿈이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졸업해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이게 꿈이거든요. 현재도 아직 그 꿈까지 가지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 제 친구도 얼마 전에 국정검사에 나와서 아마 아실 거예요. 국정검사에 나온 인테리어 디자이너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좀 못된 일도 많이 했던 아주 친한 친구인데 하여튼 인테리어하고 제가 좀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내용 발표하는 것도 발표하는 거지만 계속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마이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리세요? 여기가 천장이 높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대제목은 저희가 이제 삼성에서 최근 들어 이제 B2C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이제 고객들, 일반 소비자한테 주로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전체적인 뭐 해외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한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이 매출을 내고 하려면 B2C보다도 이런 그 기업들보다 작긴 하지만 어떤 단체들, 협회들 이런 B2B 비즈니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되게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B2B 쪽으로 제품도 많이 납품하고 있는데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엔 이 제품을 판매를 해서 그 고객한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제품 샀다가 어떤 고객이 삼성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LG로 바꾸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 그게 타격이고 엄청나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B2B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이 B2B 시장의 핵심이 되는 게 사실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부제목이 퓨처 리빙 나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에이펙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 경주에 저희 쪽 임원들이 많이 가셨어요. 많이 가셔가지고 오늘 그 행사장에서 일단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건설사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저희 파트너사분들을 초대해놓고 이제 저희 삼성전자의 B2B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스마트스 프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퓨처 리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리빙 환경, 미래의 주거 환경이 실제 이제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저도 일단 제목을 퓨처 리빙 나오게 해봤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그 한국총괄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얼마 전에 조직이 바뀌었어요. 기획 쪽 하다가 이제 앞으로 영업부라고 해가지고 영업부라고 만들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윤일철입니다. 작년에 제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어떤 행사 때 스마트스 프로 설명했던 사진을 좀 캡처했고요. 작년에 스마트스 프로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런칭했던 단계였어요. 기획 단계가 끝나고 이제 런칭을 해서 실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시켜주는 자리고 실제 현재는 많이 좀 적용이 돼 있고 관심이 있어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윤일태고요. 일단 스마트스 프로가 왜 나왔는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에너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쪽이 이제 그 오른편에 보듯이 지구의 연간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연간 기온이. 그래서 작년 2024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됐다라고 하고요. 작년의 평균 기온이. 참고로 그 서울의 작년도 평균 기온이 12도라고 합니다. 12도. 근데 지금 밖의 기온이 제가 잠깐 오다 봤는데 밖의 기온이 지금 한 15도, 14도.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기온은 상당히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전 그 산업화 당시 1700년대 말에 비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상승이 됐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에어컨 겨울에 여름에 에어컨 없이 못 살잖아요. 아마 그 집마다 에어컨 한 대씩 다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에어컨 팔 수 있는 시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런 공조 관련된 부분들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 보면 공조 이렇게 많이 있고 배관 같은 거 있으면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요즘에 배관 없는 집, 배관 없는 빌딩 집이야 조그만 집이야 무슨 있겠지만 빌딩에 배관 먼저 고려 안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이런 기후 탓이 있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고 공조기술을 많이 쓰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왼편에 보시는 오른편에 보시는 표를 보시게 되면 OECD 국가의 실제 그 전기 요금 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준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1kW 시당 158원, 평균 158원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에너지 DL이라고 해서 단계를 정해서 이렇게 누진제를 하잖아요. 누진제를 하는데 가장 1단계가 120원이 책정이 됐어요. 한전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쓸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 사용하는 금액이 거의 한 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내면 158원 정도 돼 있는데 사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낮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는 580원 그 다음에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300원 이상이에요. 300원 이상. 그래서 사실 제가 가끔 이제 공공 쪽도 만나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나라 정부는 에너지 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 올라갈 거고 요거와 이제 비슷하게 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이제 빌딩 기준으로, 이제 집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일단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는 기기들은 모두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게 돼 있어요. 실제 이제 제일 많은 이제 전열기가 제일 많이 나겠죠.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이니까. 근데 사실 에어컨도 보면 안에 있는 공기를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다 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세 번째로 조명도 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백열등이라든지 저희가 쓰던 이런 전을 원래 그런 전등을 대체를 하려면 사실 LED 조그만 소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 등들이 다 LED 등일 것 같은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의 에너지가 상당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앞으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요? 중립이야. 그다음에 에너지 쉼표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에너지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내가 줄였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받아요. 국가에서. 그걸 페이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력거래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력거래소에 이제 내가 전기를 아껴 쓰겠다라고 하는 에너지 쉼표에 가입을 하게 되면 1kW 시당
맥스 1,600원까지 페이백을 받습니다. 근데 그 1,600원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아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1,600원 못 받고요. 거기 선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자동으로 스마트화된 기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에어컨을 마음대로 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센서를 사용해서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서 자동으로 에너지 세이브를 하겠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스마트한 에너지 절감이다라고 해가지고 1kW시당 1,600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제도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에너지 절감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상황이고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제로 에너지 빌딩 음악을 들어보셨죠? 올해부터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조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아마 그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 건물은 무조건 제로 에너지 인증 건물,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을 받아야 돼요. 참고로 그 제로 에너지 빌딩이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로 에너지 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로 에너지 플러스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을 유지하는 걸 가지고 이 등급을 나눠요.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얼마나 썼냐가 아니라 얼마나 썼냐, 얼마나 내가 자립해서 에너지를 썼냐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 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120%가 되는 거예요. 120%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전기를 집에 있는 전기를 다 쓰고도 전기가 20%가 남는 거예요. 20% 남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집에 뭐 배터리를 놔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된다. 아직 우리가 이제 ESS 그 집에다 이제 놓을 수 있는 건 아직은 뭐 마련이 안 돼 있지만 그 잉여 전기를 한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플러스로 등급을 받게 되는 거고 1등급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달 쓰는 전기료가 0원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충전해 놓은 거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2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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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갖고 제로 에너지 빌딩 5등급이 이제 자립률 20%라고 하게 돼요. 20%는 어찌됐든 간에 모든 기기들이 그 전기를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80%만 가지고도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살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아마 제가 여기 써놨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은 공고,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라 이제 공공이 듣는 건물이나 그다음에 이런 빌딩들은 다 적용을 해야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030년 이상은 공공건축물은 500제곱미터인 거고요. 그다음에 등급도 올라가요. 현재는 이 공공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마 제로에너지 빌딩 4등급일까 5등급일 거예요. 20%. 근데 이때 2030년 정도 되면은 이게 또 3등급으로 올라가고요.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다음에 민간도 지금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 1000제곱미터 이상, 50세대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빌딩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제로에너지 빌딩을 받기 위한 자재비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분양가라고 하죠,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 근데 이 제로에너지 빌딩을 받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 좀 필요해요. 그 패시브가 있고, 그다음에 액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하는데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단위 차고라든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에너지를 좀 절감하는 거고, 액티브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스마트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한 기술, IoT라든지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솔루션 플랫폼이 들어가니까 어떤 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뱀스라고 하거든요. 빌딩 에너지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뱀스가 꼭 적용이 돼야 돼요. 5등급 이상. 그러니까 그 뱀스라는 게 뭐냐면 한 건물에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뱀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부품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큰 틀을 하나의 전체적인 그 환경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변화는 혹시 여기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저희가 그 청담 마크스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그 청담동에서 한강이 바로 보이는. 제가 보니까 시세가 한 90억 정도 하더라고요, 매매가가. 여기가 아마 전체가 한 80평 이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집을 가봤어요. 왜 가봤냐면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회사 굉장히 높으신 분들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IoT 구축하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래서 저희 회장님 저기 그 이태원 그 집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다른 높으신 분 집이에요. 그래서 요건 그때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여기 이제 그 사모님 니즈가 워낙 잘 사시는 집이다 보니까 에너지 많이 없다,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근데 여기 보면 조명을 좀 멋있게 해가자라는 니즈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커튼. 근데 사실 저도 오늘 이 건물 딱 들어와서 저도 이제 업이 이런 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공주하고 조명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 지금 전동 블라인드도 보니까 다들 아시는 소피 제품이고, 소피도 사실 스마트생스 인증을 받는 제품이고, 근데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데 여기 이제 사모님이 전동 블라인드하고 커튼을 좀 멋있게 달아달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보기 싫은데 여기 이제 보니까 2010년, 12년 된 아파트인데 이때 당시 이게 월세였어요. 삼성 거예요? 네, 삼성에서 저게 삼성전자가 사실 예전에 월패드도 만들었었어요. 삼성 물산에서 만들고. 근데 요건 또 어디서 만든 건 삼성 중공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월패드가 되게 보기가 싫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요청을 했던 게 뭐냐면 월패드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이런 그 전동 커튼을 달고 조명을 밖에서 내가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좀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니즈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여기 계시던 인테리어 실장님도 Io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조명 말고 저런 그 전동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달아가지고 뭐 스마트생스가 됐든 아니면 LG가 됐든 구글이 됐든 이런 거 갖고 연동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월패드에서 연동할 수 있는 게 온도 올리고 에어컨 제어할 수 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집이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든 집들이 조명이 다 연동이 돼 있긴 한데 조명도 연동이 돼 있는데 이 월패드를 교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연동할 수 있는 월패드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던 월패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호환될 수 있는 월패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현재 최근에 그 아파트의 현재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그 아파트 내에 단지 서버가 있고 여기 이제 그 개인 단지를 내 집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밖에서 이렇게 여기를 제어를 하려면 이 단지에 적용되어 있는 홈넷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전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 보통 이제 국내 그 5대 홈넷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코콤, 코맥스, 그다음에 현대HT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홈넷사들의 월패드가 전혀 호환이 안 됩니다. 전혀. 서로 이제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현대HT 디자인이 좋아서 내가 이제 삼성 저걸 아까 이제 봤던 그 예전 삼성전자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현대HT에 굉장히 얇고 세련된 월패드로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거예요. 연동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표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명을 켜라 꺼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다른 그런 프로토콜을 맞추기 위한.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표준을 다 만들어놨어요. KS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걸 안 따라가요. 이제 자기 영역을 뺏길까봐. 근데 이 부분들은 지금 조금씩 이제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이 돼가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슈화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표준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질문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도 돼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에너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트렌드가 이런 표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불편해해요. 아까 이제 뭐 IoT 관심 있으신 분들만 그런지 몰라도 표준을 안 따라가게 되면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제품을 LG CPM에서 예전에 못했거든요. 제어를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플러싱스라는 앱으로 LG 제품 제어를 못하고 근데 이게 요즘에 됩니다. 이게 그 HCA라고 하는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이제는 좀 통일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품, 그다음에 LG전자 제품,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제품, 그다음에 미국의 하이얼,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 이런 제품들 간에는 서로의 앱에서 내가 그 타사 제품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이제 특화된 기능까지는 안 되고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IoT 기기들, 이제 조명,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명 센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독자 표준이 있었거든요. 나라마다 독자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이 지금 하나로 지금 통일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메터라고 하는 표준. 실제 여기 보면 메터하고 이 HCA의 그 각각의 의장사도 삼성전자예요. 그다음에 메터 같은 그 HCA나 LG전자도 좀 들어있고요. 이 메터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데 메터를 지금 끌고 있는 그 업체들이 그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다 메터에 소속이 돼 있고 메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여기 있는 그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메터 표준을 다 따라가고 있고 이 메터가 또 제일 발달한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IoT 디바이스들, 조명, 센서, 이런 그 전동 커튼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메터 표준을 따라가고 있고 실제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260여 개 업체가 메터에 그러니까 메터의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싱스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 스마트싱스 자체가 메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터 인증을 받은 기기는 스마트싱스에서도 제어가 되고 스마트싱스 인증을 받은 기기는 메터도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림들이 보면 사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에서 그렇지만 여기 아시는 업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플랫폼 업체들,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 업체들 각각 이제 표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좀 이렇게 하나의 표준으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여기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IoT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잘 아시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구축하기는 훨씬 더 편해지고 많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마켓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디바이스에 맞는 걸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고 우리가 결국엔 못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세대들을 위한 제품도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 프로토콜 안 만든 것들을 이렇게 좀 현대에 맞는 표준에 맞출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초면 아마 그런 제품들도 선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그 김영훈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제품 나오게 되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그런 제품 아주 조그만 나는 장치거든요. 그런 장치를 월패드에 이렇게 연결만 하게 되면 아주 옛날 아파트들도 저희는 이제 광고를 하는 게 2000년 초반 1900년대 월패드
그래서 조명만 제어됐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그런 단지들도 이 제품만 있으면 스마트 아파트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컨셉으로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준이 중요하다.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 1월 예상하셨나요? 이럴 좀 더 될 거예요. 또 해결해야 돼요. 네. 왜냐면 저 프로토콜 따라가는 게 프로토콜이라는 게 A단지 다르고 B단지 다르고 C단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삼성은 또 품질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그 산업혁명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현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1차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전기기관차 나오면서 그 교통이 발전되면서 좀 제품 생산이 많아지고 2차에는 막 공장 나오면서 대량 생산되고 3차에는 이제 인터넷 시장 오면서 정보화되고 4차는 사실은 디지털하고 정보화하고 이런 현재 저희가 4차거든요. 4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보통 한 세계의 산업혁명이 보통 한 50년에서 100년 가요. 50년에서 100년 그 기간을 혁명기간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화두가 됐던 단어가 정보화, 보안 이런 거였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AI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AI가 하나 이제 큰 축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제 들어갈 거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부터 그래서 앞으로의 나머지 이제 한 60년 정도 남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간이 만약에 100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는 좀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 아까 제가 이제 B2B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에는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솔루션.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는. 이 제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묻기 위한 뭔가 그게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이 여러 개 묶여갖고 나와 있는 어떤 플랫폼이 중요한 거고 당연히 그게 유기적으로 좀 아주 머리가 좋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AI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한 회사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컨버전스라고 해서 여러 회사의 융합 그리고 또한 이 4개 키워드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좀 핵심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희 스마트스 프로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했던 거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인테리어도 뭔가를 접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솔루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4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스마트 프로들이 자랑을 하는 건데 스마트 프로는 일단 AI 기반인 거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일단 앞으로 저희는 AI와 솔루션과 얘를 담을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인 거거든요. 플랫폼. 여러 플랫폼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 이게 스마트스 프로의 탄핵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이제 좀 고객 대 고객,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어떤 좀 더 큰 어떤 단체라든지 기업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고민 중이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 단어가 컨버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컨버전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컨버전스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자동차와의 컨버전스도 있을 거고, 융합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병원과의 융합이 있기도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인테리어 여기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그 컨버전스, 어떤 융합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보면 이게 다 사실 컨버전스예요. 옛날에 삼성전자 백색 가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백색은
하얀 백자, 흰 백자. 실제 다 가정들이 하얗대요 이때는.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백색 가정은 유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100가지 색을 내는 가정. 그래서 이게 좀 몇 년 됐어요 사실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삼성전자가 냉장고 만들 비스포크라고 하는 냉장고 만들 때 벤자민모라고 하는 그 프린터 업체, 그 업체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실제 이런 무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내가 고객이 원하는 어떤 냉장고 판넬도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 그게 융합이 되거든요. 페인트웨어와 가정사와의 융합.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융합이 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미래 주거 탈때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뭐 인구 구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순서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순서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마지막 여기서도 이제 8대 주거 트렌드라고 하게 되면 AI 솔루션과 융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융합이 향후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업무 해박식도 하셨죠. 업무도 하고 진행하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앞으로 뭔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때는 이제 뭐 AI 가정과 인테리어 융합 뭐 전문가의 안경, 스마트센스 연동 강화, 공유전시나 확대라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큰 타이틀에 들어간 것 같고 앞으로도 뭔가 더 좀 여기 계신 분들도 민할 수 있고 실제 고객들도 민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MOU한지 지금 한 몇 달 이게 올 초에 한 거죠? 6월. 네, 6월 달에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 자리를 좀 준비를 했던 거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혹시 이제 저랑 미리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싱드 프로 솔루션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혹시나 좀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그거 조금 많이 이제 할 거예요. 혹시나 좀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그 제목이 이제 다음 끝나는 여기까지 이제 서두였고요. 제가 좀 잡소리 좀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스 프로라고 하는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상당히 재미없는 얘기를. 혹시 여기 스마트스는 모르시는 분 한번 이렇게 소청해서 좀 들어보시죠. 스마트스가 뭔지 모른다.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스마트스. 혹시 그 두 분은 갤럭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폰 쓰고 계신가요? 갤럭시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식스가 깔려 있고요. 아이폰에는 이제 깔아야 되는데 일단 스마트식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전 제어하는 거예요. 가전을 밖에서 삼성전자 가전을 밖에서 제어하고 아직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게 스마트식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IoT 기기도 붙이고 이게 이제 스마트식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여기 계신 개인을 위한 솔루션이 스마트식스인 거고. 스마트식스 프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만든 B2B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사실 이제 공조와 조명이 좀 치우쳐 있긴 한데 나머지 이제 IoT 기기도 붙이고 연동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삼성전자가 B2B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 관점에서 보는 이게 사실은 이제 건물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건물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가 스마트식스 프로고 하나가 BIoT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먼저 BIoT 설명을 드리면 BIoT 좀 큰 건물이죠. 이런 건물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본관, 바로 옆에 있는 본관, 그 다음에 어떤 큰 공장, 공장에 있는 공조시설,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어떤 IoT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솔루션을 BIo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BIoT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외부하고 소통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건물도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민감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공조가 얼마큼 사용하고 여기 불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큰 건물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온프로미스 환경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BIoT 이렇게 돼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 이 정도 되는 건물들은 모두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그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별도로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데 스마트 프로는 사실 이제 이런 큰 건물은 아니고 좀 요거보다 이제 작은, 물론 큰 건물도 될 수 있지만 규모가 좀 작은 건물에 그런 작은 건물의 어떤 공조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정 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을 원격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데 적용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시면 뭐 주로 이제 BR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스템들이 커요. 이런 것들이 되고 스마트 프로 쪽에서는 시스템 요건, 가전, 디스플레이, IoT 소문이 이제 주로 이제 대부분이 조명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스마트 프로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원격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또 아까 이제 보안 문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스마트 프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도 보안에 굉장히 그 민감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거의 은행하고 거래하는 시기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큰 문제는 없고요. 여기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 스마트 프로라고 하는 솔루션하고 BIOT라고 하는 솔루션을 또 이제 다 합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따로따로 된 버전이거든요. 따로따로 된 버전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스마트 프로 쪽 라인이고 이만큼이 BIOT인데 요걸 이제 점점 합치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합치는 역할. 그래서 이런 큰 건물에도 스마트 프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로봇 관제, 보안 주차, 소방 엘리베이터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연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스마트 프로 제가 이런 스마트 프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스마트 프로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원격의 어떤 서버가 있고 그 서버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내가 이제 그 건물에 접속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인 거고. 제어 대상은 시스템 여건에서부터 조명 IoT 기기 동일합니다. 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 프로는 좀 이제 중소형 만평 이하. 만평 이하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지금 요즘에 제한하고 적용되는 건물들이 보면 대부분 한 8층 언더, 8층 언더의 어떤 중앙 공조가 안 들어가는 그런 건물에는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 솔루션에 대한 비용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 비용은 항상 그렇잖아요. 비용이라는 건 우주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비즈니스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런칭되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뭐 성형자 다른 파트너, 다른 프로님이 오셨지만, 현재는 거의 특정입니다. 현재.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뭐냐면 이게 올 초에 작년 10월 달부터 실제 스마트 프로에 관심이 있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을 해달라고 했던 문서예요. 이게 그 업체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수요처에서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요구했던 이 목표입니다. 경주주가 그러겠다고요? 네. 근데 어차피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가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아실까요? 네. 게임 회사. 그 크래프톤의 기숙사. 이 기숙사가 저기 그 성수동인가 그쪽에 이제 기숙사 이제 큰 건물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 요청사항이 이겼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연히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 건물은 좀 냉난방 시스템 효율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용 공간, 공용 장비, 운영 인력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다 비용적인 일이거든요. 저희는 저걸 스마트 프로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를 스마트 프로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스마트 프로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디자인 회사가 국보 디자인이었거든요. 국보 디자인에서 이제 많은 거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적용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때는 이걸 막 제안했던 제안서입니다. 이쪽 부분.
이쪽은 제안해서 5분, 이쪽은 이제 그 국보 디자인에서 저희가 받은 어떤 요구 사항들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는 스마트 프로를 사용하게 되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원격 관리를 다 한 거고요. 냉난만 시스템으로는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대시보드라든지 자동화를 통해서 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 제안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 제안은 아니고 국보 디자인한테 한 거죠. 그 국보 디자인이 결국에는 그때 당시 국보 디자인도 여기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업체에 이제 비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손을 잡고서 이제 제안을 해서 적용을 했죠. 많이 되구나. 참고로 아까 그 대표님께서 아주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디자인 아까 아주 디자인 그룹하고 저는 한 10년 넘게 인연이 있어요. 근데 아주 디자인 아까 그 대표님도 제가 잘 알고 10년 전에 그 아주 디자인 그룹이 요거는 살짝 그러니까 아주 디자인 그룹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지금보다 많이 컸던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IoT를 잘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식스를 가지고 인테리어는 물론 잘하시지만 이 IoT를 어떻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를 그 수요처에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랑도 그때 당시에 막 제안하고 그랬거든요. 그 대표님들가 이제 사실 또 그 분이 어딜 공략했냐면 여기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 실무 선택을 안 했어요. 예를 들자면 야쿠르트 사옥에 회장실에 인테리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IoT를 다 꾸며내요. 그래서 회장님 직접 선택하고 그 회장님실에 해드리고 그 회장님이 그걸 좋아하니까 다 적용해.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야쿠르트뿐만 아니라 여러 분도 많아요. 야쿠르트 디자인으로 사실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지금도 잘하시고. 사실 아까 이제 이런 국보 디자인 경우도 좀 이런 케이스가 되고 하여튼 많이 좀 인테리어 업체들 좀 이름 있는 업체분들은 또 어떻게 또 아시고 해가지고 좀 같이 제안하자라고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온 것도 꼭 그렇게 이제 이름 있는 업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제안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뭐 대표님이 저 찾으시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스마트 프로가 적용됐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안 쓸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안 하냐면 컴퓨터 좀 써야 되거든요. 스마트 프로가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려면 실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보는 화면이냐면요. 아까 그 크래프톤, 제가 크래프톤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크래프톤이 어떻게 적용이 있는지. 크래프톤 기숙사에. 크래프톤 기숙사에 관리자가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자는 제가 본다는 걸 알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그 슈퍼유니니까요. 상대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상대가 모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관리자가 권한하시는 대시보드 거죠? 관리자가 보는 대시보드고요. 다행인 건 사실 스마트 프로가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내일부터 서버 환경으로 좀 오랜 시간 셧다운 되는데 오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그만 마무리하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프로라고 하는 첫 화면이에요. 관리자가 보면. 물론 이건 관리자뿐만 아니라 아니면 실제 그 일반 유저도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 스마트 프로라고 하는 건 한국에만 런칭된 게 아니라 지금 주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런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남아에 많이 런칭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지금 런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니까. 현재 360개 나오니까 쓰고 있는 데나. 네, 여기 보면 이제 지도 베이스 여기 이제 스마트 프로가 적용된 사이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관리자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이제 크래프톤이다라고 하면 이제 크래프톤밖에 안 보이겠죠. 크래프톤에서 내가 한 10개 건물을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10개 건물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 빨간 거, 파란 거 뭐 이렇게 뭐 색깔별로 있는데, 사실 이 빨간 거 뭔가 지금 이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 크래프톤이라고 하나 들어갈게요. 저희 개발자한테 이게 하나씩 이게 딱 쳐서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 그걸 아직까지는 안 해놨더라고요. 이 화면이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예. 저희가 보통 이거를 대시하면 대시보드라고 하죠. 대시보드라고 하고 있고, 저쪽에 이제 왼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고, 그냥 이 무슨 엑셀이나 워드 다루듯이 하면 돼요. 실제 여기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 종합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크래프톤 기술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온도별 이런 부분, 뭐 조명이 지금 현재 몇 개 커져 있고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뭐 그룹별 여기 보면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원격에서 볼 수가 있어요. 관리자는. 그래서 지난달 대비 이번 달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게 실제 이런 게 수치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레포트도 다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첫 화면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격에서. 그다음 이제 저희가 제일 특징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인터랙티브 뷰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런 에너지를 관리하고 이런 솔루션들이 LG전자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직 저희가 없어요. 저희가 처음이고. 인터랙티브 뷰라는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 건물의 설계 도면이죠. 평면도가 어떤 파일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뭐 PDF가 됐든 아니면 AI 파일이 됐든 아주 복잡한 이런 설계도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관리자분 여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된 관리자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의 평면도를 넣게 되면 이런 화면을 3D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좀 돈 좀 샀어요. 솔루션들을 미국 업체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평면도가 있으면 그런 것들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확대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크래프톤의 현재 1층에서 1층의 사용 현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산업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산업 표시는 뭐냐면 여기 각 6군데 제일센터를 나누거든요. 그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몇 명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센서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크라 센서, 제일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명이 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꺼내서 꺼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조명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 제일 센서가 왜 저렇게 많이 달려있냐면 사람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제일센서의 저희 회사 입장에서 제일센서의 용도가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에어컨이 정확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안 되긴 한데 실내기가 4대 있잖아요. 4대가 있는데 사람이 이쪽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사람이 많은 쪽만 좀 더 세게 든 겁니다. 사람이 제가 있는 여기는 사실 얘는 분쇄시킬 필요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뒤에서 이제 그런 설명까지는 안 드리겠지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밀집도를 분석을 하거든요. 밀집도를 분석해서 사람이 많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실내기 온도를 낮춰서 좀 틀게 되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없는 부분은 동작을 멈추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뭐 이게 층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층은 실제 이제 거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실제 이제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사람이 있냐 없냐 지금 사람이 다 대부분 들어와 있는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조명은 켜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기기들을 또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인터랙티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공조에서부터 뭐 디스플레이 좀 인터넷이 좀 느린데 이게 왜냐면 제 테더링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그렇게 느리지는 않거든요. 실제 보시게 되면 전체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하나하나 들어가면 이런 것도 여기서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제어를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이 공조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 조명 같은 경우들도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가능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고 이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라고 돼 있죠?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운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네 가지 정도 문제알기, 뭐 스케줄 제어, 조건 제어, 로직 제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자동화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되면 조명을 끄고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제일센서에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상이 되면 사람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하고 거기 있는 조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 조명도 다 이제 무선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원격에서 가능한 거고요. 물론 이제 유선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스위치를 또 동작을 시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 관리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건물은 말고 지금 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좀 아까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보면은 낮에는 일조량이 많게 되면 한 여름에 일조량이 많은데 여기 보면 통상이잖아요. 어쨌든 일조량이 많을 때 이게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에어컨을 크게 틀다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 이게 전동 커튼인 것 같은데 전동 커튼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고 일조량을 햇빛을 막고 대신에 시스템 에어컨 가동은 조금 온도를 높여서 하는 거죠. 그래도 효율은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여기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운영자 그런 스케줄 제어라든지 조건 제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지금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운영자를 뽑을 때 새로 운영자를 뽑을 때 이 IoT 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석 같은 데는 여기 보면 뭐 이력조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레포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 있는 지금 요 운영자는 본인이 이렇게 보면 몇 주차 내가 사용했던 에너지 양이 얼마고 그 기기들 어떤 걸 사용했고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스마트 프로가 레포트로 만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거나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스마트엑스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대시보드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우신 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힘드신 이 관리자가 들어갈 때 항상 2단계 인증을 하거든요. 지금 부장님 최고 관리자 그걸 갖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그거는 사실 크래프터는 최고 관리자는 아니고 이게 최고 관리자입니다, 사실은. 아니 생지 프로 전체 최고 관리자는 그렇죠. 한국 말고 가장 그 많이 나가 있는 나라 어딜까요? 동남아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유럽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거는 지금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저희 사무실 테스트베드인데 이 보시면 아까 그 인터랙티브 뷰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 인터랙티브 뷰라는 게 이 아까 그 평면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처음에 이제 이런 평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편집 툴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그 많이 되는데 아까 그 화면이 여기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바닥 패턴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바닥 패턴도 아이고 맞나? 인테리어 기본 이 바닥 패턴도 여기다 가서 깔 수가 있어요. 네, 깔 수가 있고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 조금 더 사실적으로 네. 거기 보면 예,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것도 많이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가 있다. 그럼 나무도 갖다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파 이게 사실 이게 다 가구들이거든요. 좀 작게 나와서 그런데 이게 데스크고 이런 부분도 갖다 놔서 실제 그 건물 환경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실제 고객에 그러니까 마지막 세트에는 이런 부분까지 다 세팅을 해가지고 오게 돼요. 우리 인테리어 이런 해주는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저희 파트너사인데 이제 그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는 아니에요.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는 아니고 저희가 이 솔루션이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냐면 그 구찌 매장에 적용이 있어요. 한국 구찌에 그 계속 적용 중에 있고 실제 이제 백화점에 있는 구찌 매장에 저희 스마트 프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 프로가 거기에 뭐가 적용돼 있지? 의문이 들잖아요. 거기 적용된 거는 별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에너지 미터라고 하는 그 매장의 전체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장의 공기질 센서, 공기질 측정하는 센서가 단 거거든요. 그게 그 각 매장마다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보냐면 그 구찌 본사에서 이거를 보고 있어요. 구찌가 이 친환경 하면서 유럽이 이제 법적으로 좀 뭔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 직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기질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 구찌 본사에서는 매달 가져가고 있거든요. 매달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매장을 세팅해 주시는 파트너사가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사는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왜 많이 벌어가냐면,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돈을 좀 수익을 내시냐면 그 기기 2개를 설치를 해드리고 그 설치 비용도 이만큼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이렇게 그 매장별로 그려서 요걸 가지고
설치 비용을 해서 구찌한테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그건 피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요거 수익은 뭐 어떤 파트너가 다 설치 세던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요런 제품, 요런 솔루션만 드리는 거고, 이 안에 구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실제 그 파트너사분들 내지는 만약에 여기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요런 거를 운영해주고 구성해주는 비용으로 별도의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 현재. 이 설치 비용이 요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싸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IoT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이제 제 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대표님들 좀 높으신 분들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회사에 좀 중요하게 계신 분들의 댁을 찾아가서 IoT 구축을 어떻게 할까 컨설팅하고 그런 업무를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이 아카라분 아니시죠 혹시? 아카라 IoT 제품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 안 하거든요. 아카라에서 오셔서 하거든요. 근데 아카라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이 센서 하나 다시고 돈을 그냥 걸어가지고 출장비에 의외로 많이 들어요. 의외로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그걸 그 회사에 이제 나름 책정된 가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추가 수익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툴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프로가 뭔지 좀 아시겠지? 이게 사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스마트 프로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까 사실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는 진짜 100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유연하고 그리고 아까는 이제 어떤 기기들만 한 거였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동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료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제 플랫폼 어떻게 구축됐는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마트 프로라고 하게 되면 크게 이제 저희가 4가지 얘기를 해요. 제일 큰 특장점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한 기기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멀티사이트 원격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최종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현재는 아직 개발 중에 있지만 아까 그런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그런 대시보드를 앱 형태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누구냐가 또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개발 중에 있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사실 에너지 사용량보다 우리가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위에 있었는데 이거 요즘에 다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어떻게 되고 뭐 제품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정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시나리오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프로는 저희 아까 연동되는 기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센스 인증을 받은 기기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센스 인증을 받은 기기 타타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인증을 받은 IoT 기기들.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 제품들은 당연히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있는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스마트센스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메터 인증 받는 기기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스마트센스에서 메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터 인증 받는 기기들도 다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호텔 가시게 되면 호텔 또 플랫폼이 있잖아요. 호텔의 예약 관리라든지 요즘 호텔 들어가면 호텔 TV 화면에 내가 왔다는 정보 다 알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연동이 돼서 그렇다고 호텔이 고객한테 이제 투숙객한테 이런 제품 스마트 프로를 드리는 건 아니고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프로가 굉장히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좀 사용하고 편리하고 편하게끔 좀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이게 작년에 런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시행착오는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고객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게 이런 VOC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이 플랫폼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기들도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고, 제일 지금 많이 하는 부분 당연히 공조 빼고는 대부분이 조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아직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빌딩이든 아니면 개인 주택이 됐든 어디가 됐든 IoT라든지 이런 좀 통합 관리하고 이런 거 좀 이런 좀 스마트한 뭔가 생활을 하시겠고,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조명인 것 같아요. 조명. 두 번째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전동 그 커튼, 블라인드, 그다음에 디지털 도어 이런 것들. 이제 거기는 이제 그걸 위해서 수반되는 IoT 센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조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스마트 프로에서도 조명 관련돼서 좀 많은 타 업체, 그러니까 업체도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자동화하는 거. 요거는 사실 특정 조건에 이게 이제 저희가 또 그 특장점 중에 하나로 좀 내세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저희가 로직 제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실 이제 제어하는 것도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뭐 온도가 몇 도 되면 뭐 올리고, 근데 사람이 영향이 되면 뭐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로직 제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사전에 좀 많이 그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프로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3D 맵 기반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프로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절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기본이고, 사실 이 공조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디바이스거든요. 에너지를 절감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좀 알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돼요. 요금제 대응,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 DR이라든지 이게 한전에서 시간대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스템에 연동하게 되면 그 시간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거에 맞게끔 공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에너지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뭐 다양한 공조를 위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프로는 이런 솔루션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프로가 국내에서 런칭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1년이 채 안 됐고, 처음에 이제 저희 국내 사이트 대비 지금 한 11개월?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어떤 사례가 좀 적용되어 있는지, 저희가 처음에 스마트 프로를 런칭을 하고 나서 크게 이제 4개 버티컬을 이제 핵심 그 제한 버티컬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 앞에 이제 AI라고 다 붙여 있긴 한데, 일단은 주거입니다. 두 번째는 리테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스테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호텔이라든지 공유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피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니즈가 강한 업종이 어디인 것 같아요? 소비자 니즈가 좀 강한데.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한 데서만 니즈가 나와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집은 원래 이제 저희가 이 솔루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나 이제 개인 주택을 좀 빼고요. 리테일이라고 저는 이제 명칭을 한 게 뭐냐면, 여러 지점을 갖고 있는 데서 니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골프존이 좀 그래요. 골프존이 좀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 골프도 여러 군데 적용이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골프 뭐 많이 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실내 골프가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그 방을 한 그 운영자가 그 방을 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 앞에서 인건비도 절약이 될 수 있고 아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이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데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골프존이라는 데 이런 데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타벅스 같은 경우 스타벅스도 현재 저희 POC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POC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고 이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LG하고 지금 경쟁 중에 있습니다. LG도 이런 비슷한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테일, 저희는 이제 리테일이라고 하는 게 분점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분점을 여러 군데 갖고 있는 데서 이런 솔루션에 좀 관심 있어 하고요. 그 다음에 AI 스테이 저희가 그 코리빙 공유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공유주택 니즈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내가 임대해서 쓰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 업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치되면 에너지가 많이 쓰고 이런 데는 그런 솔루션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실제 적용도 저희가 많이 했어요. 코리빙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하는 뭐 SK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트러스테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 프로 솔루션이 좀 적용이 돼 있고 최근 들어서 제일 관심 많은 데가 요양원이에요. 여기 서로 했는데 요양원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양원 제안만 최근 들어서 한 대여섯 군데 하면서 요양원 시설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양원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는데 요양원 잘 보시면 이 서울에도 있지만 지방 이 경기도 주변에 되게 많아요. 딱딱한데 건물을 뭐 새로운 건물을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요양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그 건물을 사갖고 요양원을 차리시더라고요. 몇 개씩 차리셔가지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양원을 가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의 가장 그 페인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행동이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셨으니까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도 환자는 아니면 그 노인분 한 사람당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의 요양보호사가 붙어야 되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분들을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요양보호사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거기에 몇몇 요양원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는데 스마트 프로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그런 요양보호사분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그 한 방마다 이제 4분 정도 들어가시고요. 요양시설에 4분이 들어가시는데 거기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어떤 센서를 달아놔서 하여튼 뭐 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인기척이 없다라든지 제일 센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알람을 병원 관리자한테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업무가 그러니까 한 가지 지금 연동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서드파티 다양한 솔루션하고 스마트 프로가 연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원 가보니까 이 스마트 기저귀라고 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 기저귀가 뭐냐면 이 소변이나 배변물의 양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차고 계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찼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 프로가 연동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그 스마트 프로가 한 사람을 관리하는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저귀가 교체 시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 알려주면 그것만 다 교체를 해주시고 그런 다양한 솔루션하는 업체들하고 지금 연동하고 있고 그래서 의외로 저런 요양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두 번째 병원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뉴스 그저께인가 며칠 전 뉴스예요. 그 강북 삼성병원의 VIP 병동에 또 스마트 프로가 적용이 돼요.
거기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VIP 병동이 총 18개 VIP 병실이 있거든요. 그 11층에. 거기가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거기 리모델링도 아마 국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안내를 아셔가지고 그걸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VIP 병동이다 보니까 1인실이거든요. 근데 1인실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방마다 병실마다 시스템 에어컨 하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에 제질 센서 달고 그다음에 이 창문마다 전동 커튼 달고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하나씩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병실에.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이 관리하는 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대시보드를 그 병실에 맞게끔 평면도를 구성해가지고 각 병실을 제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 간호사들이 이게 병원이다 보니까 100% 거기만 또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알람을 주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실 센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인기척이 없다. 그럴 때 알람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떤 용도로 또 쓰게 되냐면 그 환자들마다 그 병실의 온도가 다 달라야 된대요. 어떤 병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야 되는 데가 있고 낮아야 되는 데가 있고. 근데 이제 이 환자분들이 계속 에어컨을 이분은 그 병실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높게 하셔야 되는 거기에 지내셔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더우니까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분이 가고 낮추면 안 됩니다. 좀 뜨겁게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되거든요. 근데 이 소화스프를 사용하게 되면 그걸 제어할 수가 있어요. 아예 온도 몇 도 이하를 내릴 수 없게끔 이걸 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적용이 됐고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 솔루션을 이제 강남 삼성병원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소문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오피스예요. 당연히 오피스. 오피스는 지금 현대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대시보드는 아니지만 하여튼 현대자동차 사업 현대그룹에서 관리하는 그 빌딩 솔루션하고 뭐 회의실 예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빌딩 관련된 솔루션하고 소화스프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그 스마트스프를 좀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되는 학교예요, 사실. 학교가 그 공공이다 보니까 이런 그 각 지자체, 각 지방 교육청, 각 지원 교육청에서 그 학교 에너지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서울에 같은 경우는 한 200개 학교를 스마트 프로 가지고 지금 적용이 돼서 서울시 교육청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이나 지금 몇몇 교육청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청은 이렇게 만나보면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니즈가 달라요.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에너지에 대한 절감 수요도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에너지 절감 수요보다는 유지보수였어요. 무슨 유지보수냐면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했는데 이 시스템 에어컨을 언제 교체를 하면 좋을까를 뭔가 시스템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니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드린 거죠. 옛날 같으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플랫폼이 없었을 경우에는 학교에 예를 들어 뭐 100개 반, 한 10개 반에 시스템 에어컨 10개가 적용이 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에어컨 필터는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에어컨 그 필터를 2년에 한 번씩, 적어도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하는데 어떤 교실은 에어컨을 많이 안 쓰는 교실도 있거든요. 그런 교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학교 입장에서는 다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 비용이 나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거든요. 이런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즘에 이런 제품들이 이 교체 주기를 다 알려줘요. 그거에 맞게끔 딱딱 원하는 시점 많이 쓴 거는 바꿔주고 안 쓰는 건 안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상치 못한 데서 이런 솔루션을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이제 스마트팜. 요거는 실제 저기 제주도에 보면 그 애플망고가 상당히 비싼 과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고.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11월에 실제 이제 그 애플망고 재배를 시작해가지고 11월까지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때 재배를 시작해서 4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매달 그 애플망고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장님께서. 그리고 그 애플망고가 어디로 공급이 되냐면 칠라호텔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질 좋은 이 애플망고가 그 수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그 스마트팜 대표님은 땅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땅마다 이 필지를 나눠가지고 여기는 11월, 4월에 수확해야지, 여기는 5월에 해야지 이거를 이 공조, 에어컨, 그다음에 뭐 이런 온도를 가지고 제어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에 적용이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 저희가 지금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이제 실외인데 요즘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잘 안 되잖아요, 지방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스마트팜으로 바꾸려고 하는 몇몇 업체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수경재배는 건물 내에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건물 내에서 재배를 하는데 건물 내에서 재배를 해야 되다 보니 조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온도 관리. 뭐 이런 분들도 니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희는 이제 같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마트 프로를 이제 제안하는 거고. 제가 한 1년 이제 스마트 프로 처음 이제 기획부터 했고 지금 이제 런칭한 지 한 11개월, 10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의외로 하여튼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반응 대비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지금 못 따라갈까봐 되게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뭐 반응도 굉장히 좋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스마트 프로를 요청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스마트 프로를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까 국정감사 갔던 친구, 제가 그 친구 꼬셔갖고 이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좀 힘을 얻어가지고 정부 힘을 얻어가지고 잘 안 되긴 했지만 하여튼 혹시 무엇 필요해요? 네? 어떤 거이 필요해요? 혹시 얘기 한번 해보죠. 아니고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제 입장은 저는 이제 영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를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이제 많이 팔고 많이 공급시켜요. 확대시켜야 되는 게 이제 업무에 가장 큰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대표님이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도전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게 한 20분, 30분이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천천히 좀 시간을 좀 집어졌을 거예요. 집어졌을 텐데 이게 적용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고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대표님 통해서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힘이 닿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오늘 설명 중에 일단 시간이 9시까지 제 예약이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프로 사이트 회원가에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이나 제휴자 전문가 이렇게 나와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질문드릴까요? 스마트 행진 누구나 쓸 수 있는데 프로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프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싱스는 내가 내 계정을 만들고 내가 가입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 프로는 기본적으로 얘는 개인용이 아니에요. 얘는 개인용이 아니고 또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 내지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그 계정은 따로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강북 삼성병원 같은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거기 한 5개 계정이 있어요. 하나 계정이 그 이제 슈퍼바이저 그분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스마트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은 또 다 할 수 있는 계정이니까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사실 아까 이제 특작종 중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데 계정별로 그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 프로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회사가 쓸 수 있는, 관리자가 쓸 수 있는, 관리자가 퇴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계정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다 생각해서 만든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프로는 보통 조그만 업체들은 하기가 어렵고 큰 건물 짓는 데나 아니 시청이나 이런 데서 건물 지을 때 필요가 많이 하겠네요. 영업 타겟은 그쪽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가정집은 이거 의미가 없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가정집은 좀 왜냐면 가정집은 스마트 프로가 필요 없어요. 네. 스마트 집은 돼요. 이 가정집을 내가 다른 분이 내 집을 관리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까 이제 건물의 사이즈를 제가 사이즈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이제 사례 중에 저는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업주 중에 한 분이 어떤 업주냐면 요즘에 모듈러 주택 많이 하시죠. 저희도 이제 사실 모듈러 주택감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모듈러 주택이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되냐면 그 수요가 많은 데가 펜션이에요. 1인 펜션. 그래서 실제 작년에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청님을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제안해달라고 해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주에 가면 이렇게 강 하나가 뜨잖아요. 그 여주가 그 시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유지를 뭔가 이제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유지를 개발을 하려고 해서 자기네가 이제 그 시청에서 좀 많이 검토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숙박시설을 짓자. 왜냐면 서울에서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지하철로 올 수 있으니까 학생들 MT를 일로 오게 하자. 누구를 일로 오게 하자. 라고 해가지고 모듈러 주택에 이제 한 10평? 12평 정도 되는 이런 데를 거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모듈러 주택 지자체에서 많이 있어요. 거기 관심 있었는 데가. 그런 데는 이제 주로 임대하는 내 주택이 아닌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은 누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 쓰고 나서 가게 되면 에너지 전기가 많이 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데도 사실 좀 비전이 있어요. 그럼 이건 지을 때부터 도면 설계할 때부터요.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처음에 제안할 때는 그렇게 되면 좋죠. 시청이나 이런 데 강북 공사가 들어갈 때는 이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맞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그게 요즘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나라렌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희도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이 영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사분들이 뭘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하고 실제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시방서가 나올 때 그 시방서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은근히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건축 설계하시는 분은 건축 설계 사무실이나 이런 데 영업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런데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한국 축구를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박명시는 스마트 도시가라고 하나 생겼어요. 부서 근데 거긴데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제안을 하려면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자료나 이런 게 이걸 해도 제안을 해도 도면 맨 처음에 도면을 그릴 때부터 이게 공조나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다 그래도 이게 저희가 민간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인차를 보면 사실 그거를 이제 여기 대표님하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 그 삼성전자하고 MOU를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디벨롭을 좀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이 삼성전자 영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스마트 프로를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개발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인테리어 쪽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통신 면허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오늘은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모임을 사실은 제가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그냥 다 쓰셨죠? 네. 그러면 일단 잠깐 주시겠어요? 일단은 오늘 그 다 설명을 못했지만 그냥 고생하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계획 중에 저희가 이제 6월 10일 날 삼성전자랑 이 자리에서 있어요. 이 자리에서 모임을 하고 그 MOU를 다 앞으로 이제 MOU를 딱 하고 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사업을 삼성하고 같이 저희가 해 나가는 거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내년 1월에 나오는 그 구축 아파트를 스마트 아파트로 만드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이제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인테리어 대표들하고